일단 미분을 해줘. 그러면 3x제곱 마이너스 12x 플러스 1. 요게 이제 도함수죠. 이 도함수는 이렇게 생긴 함수인데 여기가 2일 때 최소고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최소 값을 가질 거야. 그럼 요거 2를 갖다가 대입해 주시면 얼마가 나오냐면 얼마 나와요? 마이너스 11 나오나요? 자, 요게 바로 누구냐면 f'x 도함수의 최소 값인데 도함수의 최소 값이 바로 문제에서 요구하는 접하는 직선 기울기 중 최소인 값이 된다. 그래서 미분해서 최소 값을 찾으시면 된다. 그 다음에 31번 어떤 곡선 위를 움직이는 점 P와 직선 x 빼기 y 빼기 10은 0 사이에 거리가 최소 밑줄가 될 때의 P의 좌표 A 플러스 B를 구해봐라. 일단은 얘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여러분이 그림을 그리는 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x값이 커짐에 따라서 함수값이 계속 커지는 함수라서 대충 약간 이런 식으로 생겼거든. 0보다 클 때만 놓고 보면 물론 여기가 3분의 11입니다. 3분의 11. 자, 그림상으로는 이제 이렇게 생겼고요. 우리가 하고 싶은 거는 y를 이항시키면 y는 x 빼기 10이라는 어떤 직선이 있어. 이쪽에 이런 식으로 있겠죠. 맞나? 이렇게. 그랬을 때 너 위를 움직이는 점 P와 너 사이에 거리가 최소가 될 때. 뭐가 약간 이상하지 않나? 거꾸로 아닌가요? 거꾸로. 기울기가 1짜리니까 이쪽. 이렇게. 자, 그러면 여기서 너까지의 거리는 이런 식으로 수해발을 하다 보면 언제가 최소가 되냐면 역시 너랑 평행하게 접선을 그어서 여기서 수해발을 내렸을 때 이런 순간이 이제 최소인 순간이 된다고. 그래서 여전히 어떤 상황이냐면 기울기가 1이 되는 접선을 찾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주어진 식을 미분을 해보면 x제곱 너가 이제 1이 되는 즉 x 입장에서는 1인 순간이 바로 이 접선입니다. 1이 1. 구하고 싶은 거는 그때 접점의 좌표를 구하고 싶고 1, 대입해보면 3분의 12니까 1,4가 되겠죠. 요게 이제 AB가 된다. 이런 문제였다. 자, 33번 봅시다. 점 1,-2에서 우리가 곡선의 두 개의 접선을 그었고요. 각각의 접점에서 다시 접선의 수직인 직선의 x, y 절편을 a, b라고 한다면 a 더하기 b의 값을 구해봐라. 일단 그림으로 상황을 조금 파악하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2차 함수가 일단은 이렇게 있고 얘가 x는 1에 대해서 대칭인데 x는 1에 대해서 대칭이죠. 그죠? 그 다음에 1,-2가 있는데 1,-2가 한 이 정도 있다고 칩시다. 접선을 양쪽으로 그렸어요. 이쪽도 있고 이쪽도 있고. 근데 우리가 1,-2라는 점이 지금 현재 요 우리 2차 함수의 대칭축 위에 있고 그래서 양쪽의 접선이 요 x는 1에 대해서 대칭적으로 그려질 거라는 게 보입니다. 그래서 각각에서 수직인 접선을 그렸을 때 이런 식으로 그려질 것 같아요. 약간 이런 모습이거든.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거는 y 절편을 구해서 더하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일단은 어디서 접하는지를 찾아야 되겠지, 그지? 접점들을 찾으셔야 되고 이 접점을 찾는 방법은 어떻게 찾는다고 그랬냐면 y는 접점의 x좌표를 t라고 놨을 때 2t 빼기 2에 x 빼기 t
더하기 t제곱 빼기 2t. 자, 요렇게 생긴 식에다가 요 접선의 방정식에다가 1, 마이너스 1을 대입하시면 돼요. 그럼 뭐가 나오냐면 요렇게 요걸 이제 인수분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인수분해를 해보시면 정확히 값이 얼마가 나오냐면 0이랑 2가 나와요. 그래서 여기가 0이고 여기가 2가 나옵니다. 그렇다는 건 사실은 요게 y축인 거지. 사실은 너의 수직한 거에 y 절편이 너인 거지. 즉 0에서의 함수값인 하나는 0인 거고 y 절편 하나가 0이고 나머지 하나는 요 점 2, 얼마냐면 0인데 사실은 얘가 이제 이런 식으로 지나가는 거죠. 축이 이렇게 생겨서 우리가 2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찾으면 되는데 2를 갖다 넣어보면 기울기가 2가 나. 근데 너랑 수직인 거니까 얘는 기울기가 얼마냐면 마이너스 2분의 1이에요.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라는 거는 2대 1이라는 소리고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2니까 너부터 너까지는 1이 되겠죠. 그래서 요 y절편이 얼마가 나오냐면 1이 나옵니다. 1. 이렇게. 얘는 0이고 둘을 더하면 답은 1이 나온다. 답이 그래서 1이 나오는 이런 문제이고 그 다음에 35번은 역시 이제 점의 좌표를 구하는 건데 기울기를 주고 점의 좌표를 구하라는 거는 뭘 하라는 거냐면 도함수의 함수값이 이 기울기와 같도록 하는 거예요. 그때 a와 t의 값을 구해달라고 했는데 자 그럼 일단 주어진 식을 미분을 해서 그러니까 어쨌든 요거 접하는 상황을 해결하는 거죠. x제곱 빼기 3x 플러스 a 너와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3이 접하는 상황. 접점의 좌표도 구하고 a도 구하고. 사실은 2차식 접하는 거니까 는 갖다 넘겨서 판별식 때리면 a 값은 사실 쉽게 나오죠. a 값이 나오면 한쪽을 다 넘긴 다음에 완전 제곱식으로 바꾸면 그 중근이 접하는 건데 그게 이제 원칙적으로는 그렇고 그냥 접한다라는 상황을 해결하는 거는 원래는 각각의 접점을 모르는 경우에 t라고 놓고 t에서의 함수값과 t에서의 각 함수의 미분계수가 같으면 그러면 서로 접한다고. 이게 이제 접한다를 수투에서 미적분 원에서 풀어가는 방식입니다. 그럼 밑에서 t값 나오죠. t값은 1 나오고 1 대입하면 a값 나오지 그지? 그래서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38번 38번은 우리가 두 곡선의 교점은 일단 구할 수 있는지를 보셔야 되고 한 교점에서 각각 곡선의 그은 접선이 서로 수직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은 교점이 어떻게 나오냐면 x제곱과 너는 마이너스 3x제곱 더하기 ax 자 둘을 만족시키는 값이 둘의 교점일 텐데 그 교점의 x좌표가 현재 얼마인지는 몰라요. 어차피 a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넘겨서 인수분해를 한다든지 하는 식으로 쓰기는 어려울 것 같아. 그래서 그 교점을 일단은 x는 t라고 놓자. 뭔지 모르니까 안 구해지니까. 그래서 넘겨서 t에 대한 식을 한번 정리를 할게요. 한쪽으로 다 넘깁시다. 3, 4 t제곱 빼기 at 플러스 4는 0. 일단 첫 번째로는 요 식이 그럼 나올 것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그 점에서의 접선이 서로 수직이래. 그럼 각각을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기 위해서 미분해서 t를 갖다 넣습니다. 미분해서 t를 갖다 넣으면 이쪽은 2t가 나오고 이쪽은 마이너스 6 t 플러스 a가 나와요. 자, 요게 서로 수직이니까 곱이 마이너스 1이 나와야 되겠죠? 마이너스 1. 자, 식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식이 두 개지만 미지수가 두 개지만 식이 두 개라서 연립하시면 값이 나올 것처럼 생겼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A 자리에다가 적당히 대입해서 하셔도 되고 아니면 전개해 보면 뭔가 그럴싸한 게 나올 수도 있고 한번 전개해 볼까요? 이건 마이너스 12 t
제곱 그 다음에 더하기 2a t 더하기 1는 0. 자, 이제 너랑 너랑 연립하는 방식은 요거 2배 한 다음에 밑에 거에다 더해주면 되겠죠? 마이너스 4t 제곱 그 다음에 2at 없어지고 2배 했으니까 플러스 9가 됩니다. 는 0. t값 나오죠? 지금 a는 양수라고 했고 t는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3인데 그 중에서 a를 양수로 만들어주는 t를 이제 골라주면 되겠지? 얘를 넘겨서 나눠보시면 a는 4t제곱 더하기 4 나누기 t가 되는데 그 중에서 양수가 되려면 어차피 분자는 양수니까 얘도 양수가 돼야 되겠죠. 즉 두 개 중에서 우리는 2분의 3을 대입해서 구하시면 a 값을 이제 구할 수 있는 뭐 이런 문제입니다. 이런 것들은 조금 어렵죠. 우리가 요식이랑 요식이 나타나게 된 이유를 잘 찾아주시고 얘네를 연립하고 마지막에 부호에 대한 판단까지 어떻게 했는지 보시면 되겠다. 그 다음에 40번 자, 다음 곡선 위의 점 1,2에서의 접선이 있고 P를 지나고 L의 수직인 직선이 있고 두 직선과 Y축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해봐라. 얘는 그래프를 굳이 그릴 필요는 없어요. 3차 함수 그릴 필요는 없고 일단 1,2라는 점이 있다고 칩시다. 하나는 접선이고 하나는 너의 이제 수직인 직선. 그럼 접선을 구하려면 한 점을 아니까 우리는 기울기만 알면 되지, 그지? 기울기를 구하는 방식은 뭐다? 너를 미분해서 도함수의 x좌표를 대입하면 된다고. 미분을 해보니까 6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4가 나오는데 거기다가 1을 대입해 보시면 1이 나오죠. 그래서 4가 나오죠, 4. 요게 나온다는 거야, 도함수가. 6x제곱 마이너스 6x 자, 더하기 4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다 1을 대입해서 기울기가 4가 나옵니다. 그러면 접선이 어떻게 생겼냐면 약간 이런 식으로 생겨서 기울기가 4짜리. 너랑 수직인 직선은 당연히 어떤 식으로 생겼냐면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이쪽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4분의 1짜리. 자, 이렇게 생겼거든. 그러고 나면 이제 이렇게 x축이 밑으로 지나가겠죠. 우리는 y축이죠, y축. 두 직선 LM과 Y축이 Y축이 이제 이쪽으로 지나가겠다. 그지? 약간 이런 느낌으로. Y축까지만 잡아주시면 이제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Y축은 여기서 보조선 수혜발 하나만 딱 내리면 간단하게 이제 구할 수가 있는데 이만큼 길이 1이죠. 기울기가 4니까 1 가면 이만큼이 4입니다. 요거 괜찮죠? 그 다음에 얘는 기울기가 4분의 1 마이너스니까 1 가는 동안에 4분의 1 가야 돼요. 요렇게 생긴 상황이지. 그러면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4분의 17 되겠지? 답은 8분의 17이 나옵니다. 곡선 없이 그냥 직선만 가지고 그림을 그려주시면 된다. 46번 46번이 무슨 표현이냐면 왼쪽 좌변에 나와 있는 표현은 평균값 정리 표현, 그러니까 평균 변화율 표현, 우변에 나온 표현은 미분 계수 표현. 즉 둘이 서로 같은 순간을 찾는다는 것은 평균값 정리를 만족하는 그러한 C를 찾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림이 이제 약간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알파에서 자 이런 식으로 생겼죠. 여기가 이제 베타, 여기가 알파. 자 일단은 알파 베타를 연결합니다. 알파 베타를 연결해 놓고 이것과 기울기가 같은 접선을 찾는 거야. 기울기가 같다는 건 평행하게 이동을 하면 된다고. 보면 이렇게 평행하게 접할 수 있죠. 하나, 밑으로도 있죠. 둘, 셋, 네 개 있죠. 그래서 총 몇 개 있냐면 4개 있습니다. 하나, 둘, 셋, 4개. 답이 그냥 4개가 된다. 계산하는 문제가 아니라 이제 눈으로 보고 판단하는 문제예요. 그래프에서 상황을 판단하는 문제. 그 다음에 50번은 자취의 방정식인데 50번은 풀지 마세요. 50번은 넘어가겠습니다. 이 정도만 합시다. 오늘 하는 내용은
도함수의 활용. 지난 시간에 접선의 방정식이 도함수의 활용 1이고 얘가 보통 도함수의 활용 2라고 부릅니다. 도함수의 활용 2를 할 건데 두 가지 개념만 잘 이해를 하시면 돼요. 하나는 함수의 증가 감소이고 그 다음에 새롭게 배우는 용어인 함수의 극대 극소입니다. 극대 극소. 자, 먼저 함수의 증가 감소는 뭐에 대한 이야기냐면 우리가 그래프상 함수가 증가한다 감소한다를 너네가 그래프를 주면 사실 판단하기가 어렵지는 않죠. 예를 들면 이렇게 생긴 그래프는 증가하는 거고 이렇게 생긴 거는 뭐 감소하는 거고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할 수는 있어요. 정확한 정의는 어떻게 되냐면 어떤 구간에서의 증가 감소는 x1과 x2가 있을 때 x1보다 x2가 더 크다면 함수값도 fx1보다는 fx2가 더 클 때 이것을 x1, x2가 만족을 한다면 그 구간에서 이제 우리는 증가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구간에서의 증가를 감소를 얘기해요. 의 증감 판단. 표현이 이렇게 나온다는 거야. x1보다 x2가 크면 함수값도 x2가 더 크다. 2다. 요거는 이제 증가 판단이에요. 증가. 거꾸로 함수값이 더 작아지면 감소가 되겠죠. 반대쪽이 이제 감소가 되는 이렇게 되면 x1보다 x2가 더 큰데 fx1과 fx2를 비교했을 때 오히려 거꾸로 더 작아지죠. 이쪽이 fx1이고 fx2가 오히려 더 작다. 뭐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요거를 부등호의 방향으로 기억을 해주는 게 좋아요. 잘 보시면 x1과 x2가 부등호가 지금 오른쪽이 더 크죠. 부등호가 그대로면 증가입니다. 왜냐면 x값이 큰 게 들어갈수록 함수값은 크다는 소리니까 오른쪽으로 갈수록 커진다는 얘기예요. 감소는 x값이 클수록 함수값은 작아지는 쪽이니까 갈수록 작아집니다. 이런 이야기인데 이게 이제 증가 감소의 기본적인 정의입니다. 그래서 증가 감소는 원칙적으로는 우리가 꼭 이렇게 미분 가능한 함수에 대해서 볼 필요는 없어요. 그냥 이렇게 딱 보시면 되는데 즉 예를 들어 함수가 이렇게 생겼다고 해볼까? 자, 예를 들어 뭐 이런 식으로 생겼어. 그러면 얘는 증가하는 함수가 맞을까 아닐까? 어때? x값이 커질수록 함수값은 더 큰 거 맞아요 아니에요? 맞죠? 중간에 끊어져 있고 이런 거는 전혀 상관은 없어. 원칙적으로는 이 부분만 만족하면 돼. x값이 클수록 함수값이 큰 게 나오면 증가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요거를 이제 미분 가능한 함수에 대해서는 미분 가능한 fx가 되면 저런 식으로 쓰지 않고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f'x의 부호로 판단을 해요. 도함수의 부호가 f'x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증가한다 라고 표현하고 0보다 작거나 같으면 감소한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독특한 점이 있는데 여기는 등호가 없죠. 근데 여기는 갑자기 등호가 생겼지, 그지? f'x가 0이 되는 경우도 증가한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그 부분은 이제 왜 그러냐면 x3승이라는 함수의 그래프를 생각을 해봅시다. y는 x의 3승. 여러분이 대수를 다 해봤기 때문에 x3승의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는 건 대충 알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그려지거든. 여기 0일 때가 접선의 기울기가 순간적으로 0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걸 미분하면 도함수는 3x 제곱인데
3x 제곱 같은 경우에는 0에서 0이 나오죠. 그래서 접선의 기울기가 어떻게 되냐면 처음에는 접선의 기울기 f'x가 양수였다가 그러니까 0보다 컸다가 잠깐 0이 됐다가 다시 0보다 커진다고. 여기서 f'x가 0이 됐다고 해서 우리가 증가하지 않는 거는 아니야. 왜냐면 증가의 감소의 정의는 이 부분인데 너네가 만약에 x1보다 x2가 더 커. 자, 요런 상태야. 그러면 각각을 세제곱을 하면 요렇게 되겠지. 근데 세제곱을 하더라도 오른쪽이 항상 더 큰 거는 맞잖아. 그지? 그래서 요게 이제 x의 3승이라는 함수가 증가한다는 이야기인 거고 근데 도함수를 관찰을 했을 때 우리가 f'x 같은 경우에는 꼭 0보다 클 필요는 없고 순간적으로 잠깐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는 경우도 있다. 이거의 도함수를 생각해보면 3x제곱이 이제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여기가 플러스 그러니까 양수 잠깐 0이 됐다가 다시 양수가 되지.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이제 증가한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증가하다가 잠깐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됐다가 다시 증가하는 모습. 그래서 이런 상황은 그 구간에서 어떤 증가를 여전히 만족을 하는 거고 여기서 사실 등호가 들어가는 이유는 조금 엄격하게 따지면 어떻게 되냐면 요거를 어떻게도 쓸 수 있냐면 x2에서 x1을 뺀 거 분해 fx2 빼기 fx1이 0보다 크다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야. 왜냐하면 지금 너보다 크면 분모 양수 나오죠? 그러면 분자가 양수여야지만 평균 변화율이 양수겠지, 그지? 이렇게 서로 나눠서 표현할 수가 있는데 그렇다는 거는 모든 평균 변화율이 0보다 크면 우리는 증가한다는 거예요. 평균 변화율은 서로 다른 두 점에 대한 이야기야. 근데 평균 변화율의 극한이 f', 너의 미분계수였는데 그럼 여기서 만약에 내가 너를 보내주자. x2를 x1으로. 이렇게 다가가게 보내볼 수 있잖아. 그럼 얘는 뭐가 되냐면 f'x1이 돼요. 근데 양변의 극한을 취해주게 되면 등호가 없던 게 등호가 생겼던 거 혹시 기억나니? 이렇게 되거든. 그래서 여기선 등호가 없지만 요 미분계수로 넘어가면서 등호가 생기는 거는 수학적으로 엄격하게 따지면 이런 이유에서인데 여러분이 여기까지 알기는 조금 어렵고 그냥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도함수를 가지고 증가감소를 판단을 할 때는 0보다 크거나 같을 때가 증가, 작거나 같을 때가 감소인데 내가 만약에 이런 함수 말고 너네 이런 함수 본 적 있니? 이렇게 가다가 예를 들면 상수함수로 가. 그러다 다시 증가해. 자, 이런 모습으로 내가 함수를 만들어 줄 수도 있잖아. 내 임의로 설계할 수는 있잖아. 그지? 그렇게 되면 이런 데 접선의 기울기가 다 0보다 크겠죠? 근데 여기는 순간적으로 접선의 기울기가 쭉 0이지. 그러다 다시 0보다 커지지. 그렇다고 너네가 이 함수를 증가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 얘는 증가한다고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왜? 서로 다른 두 점을 연결해 보면 여기는 평균 변화율이 얼마가 되는 순간이 존재해? 평균 변화율이 정확히 0이 되는 순간이 존재해요. 근데 평균 변화율은 원래 0이 되면 돼, 안 돼? 함수값이 서로 같으면 안 돼요. 기본적으로 증가하는 함수는. 얘는 접선의 기울기가 비록 0이 되는 순간이 있긴 하지만 함수값이 같아지는 순간은 없어. 근데 얘는 함수값이 같은 순간이 있지. 그래서 얘는 증가한다고 얘기를 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쓰되 보통 항상 어떤 단서가 붙냐면 단, 상수함수는 제외합니다. 상수함수인 구간에서는 증가한다고 말하지 않는다. 이렇게 됩니다. 됐죠? 그래서 결론은 뭐다? 우리가 이쪽에서는 주로 다항함수를 다룬단 말이야. 미정 1에서는 미분 가능한 함수들을 주로 다루고요. 미분 가능한 함수에 대한 증가함수 판단을 할 때는 도함수의 부호를 가지고 판단을 하는데 도함수는 3차 함수를 미분하면 2차 함수가 될 것이고 4차 함수를 미분하면 3차 함수가 되는데 그 중에서도 이쪽에서 사실 출제가 많이 되는 거는 4차보다는 3차 함수가 출제가 많이 돼요. 왜냐하면 너네가 아직은 4차를 미분한 3차 함수에 대한 방정식과 부등식을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3차를 미분한 2차 함수 정도는 다룰 수가 있다는 거야. 예를 들어볼까? x3승 마이너스 ax 제곱 너가 이런 어떤 함수가 있는데 열린 구간 0부터 2에서 감소하도록 하는
A의 범위를 구해라. 자,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준다고. 자, 그럼 봐. 표현 보세요. 감소라는 거는 f'x가 0보다 작길 바라는 거야. 등호는 들어가도 돼. 그지? 구간은 이런 구간에서. 그러면 이와 같은 구간에서 너의 도함수에 해당하는 2차 부등식을 잘 풀어주라는 소리고, 쟤를 미분해서 한번 해봅시다. 미분하면 이렇게 나오는데, 이렇게 나오죠? 어디서? 이 범위에서. 그럼 이제 너네가 그래프를 그려서 2차 부등식을 풀 수 있으면 돼요.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까? 2차 함수 이렇게 생겼겠지? 잘 보면 실근이 0이 하나 있죠? 나머지 하나의 실근은 3분의 2a가 됩니다. 자, 0부터 2 사이에서 0보다 작거나 같으려면 0이 이쪽에 있어야 되고, 2가 어디쯤 있어야 되냐면 요 사이에 있으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리고 여기가 3분의 2a가 되면 되겠지? 자, 요게 지금 f'x다라고 한다면 보시는 바와 같이 0부터 2 사이에서는 어때? f'x의 부호가 0보다 작거나 같은 거 맞죠?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면. 근데 이렇게 그려지기 위해서는 3분의 2a가 2보다는 좀 오른쪽에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3분의 2a는 2보다 크거나 아니면 적어도 같을 수는 있겠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a 값의 범위가 나옵니다. 이렇게.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어떤 2차 함수에서의 실근의 위치에 대한 판단, 존재성에 대한 판단, 이런 것들을 우리는 근의 분리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쪽 단원을 잘 하시려면 공수 2차 함수 방부등식 파트에서 나오는 요 근의 분리를 잘 하셔야 돼요. 근데 근의 분리를 잘하는 학생이 보통 잘 없습니다. 왜냐면 근의 분리가 어렵거든. 그래서 이거는 근의 분리와 관련된 주제이다. 이게 이제 시험에 잘 나옵니다. 이런 상황이. 그래서 결론 뭐다? 함수의 증가함수는 누구 가지고 판단한다? 도함수의 부호를 가지고 판단한다. 언제? 미분 가능한 함수일 때. 누가 미분 가능하다? 다항함수가 미분 가능하다. 주로 누가 나온다? 3차 함수가 나온다. 자, 그럼 이것도 해볼까? 자, 예를 들면 이번에는 이렇게 해볼게. x 3승 더하기 2a x 제곱 플러스 4a x 플러스 1. 너가 증가함수가 되도록 하는 a의 범위를 구해라. 자, 그럼 여전히 이번에는 증가함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고, 자, 증가함수라는 거는 이 그래프 전체가 계속해서 증가한다는 얘기예요. 자, 증가함수는 무슨 표현이냐면 실수 전체에서 증가한다는 얘기야. 방금 전에 했던 어떤 특정 구간에서 감소한 거랑은 조금 달라요. 구간이 제한돼 있을 때가 좀 더 어렵고, 구간에 제한이 없을 때가 훨씬 더 쉽습니다, 사실은. 자, 그럼 실수 전체에서 사실은 증가한다는 얘기니 실수 전체에서 너의 도함수가 0보다는 크거나 같길 바래. 이거를 하고 싶은 거야. 그럼 도함수를 구해보자. 어떻게 나오니? 3x제곱 더하기 4ax 더하기 4a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는데 너네 이거는 어떻게 푸는지 알잖아. 그지? 얘가 모든 실수에 대해서 2차 함수가 항상 0보다 커나 같기 위한 조건은 뭘로 풀어요?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아야도 되죠. 등호 들어가니까. 왜냐면 얘는 생긴 게 이렇게 되거든. 너 아니면 너거든. 그지? 그래서 여기서 마무리는 판별식을 쓰는구나. 그래서 판별식이 이쪽에서 상당히 자주 쓰입니다. 자, 증가함수라는 표현, 1대1 함수 표현, 역함수가 존재한다라는 표현 등등 이쪽을 표현하는 방식이 굉장히 다양해요. 너네가 1대1 함수가 되려면 계속해서 증가하거나 계속해서 감소해야 돼. 왜? 1대1 함수의 특징은 뭐야? 서로 같은 함수값을 갖는 x좌표가 없는 게 1대1 함수예요. 그죠? 즉 서로 다른 x값은 서로 다르게 대응돼야 돼. 근데 다항함수는 연속함수지. 예를 들면 이런 것도 1대1 함수거든? 이런 거 1대1 함수야. 왜? 하나씩밖에 없잖아, 교점이. 그럼 1대1 함수야. 근데 다항함수는 연결돼 있단 말이야. 그럼 니네가 연결한다고 생각을 해봐. 이렇게 생겼을 거 아니야. 그럼 이런 부분들을 보면 교점이 여러 개가 존재할 수 있잖아. 그렇게 되면 1대1 함수가 안 된다고. 즉 연속함수의 경우에는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그런 종류의 함수만이 1대1 함수의 특징을 가지게 되고 1대1 함수가 된다는 거는 거꾸로 말하면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사실은 이게 이런 식으로 만족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역함수는 왜 써놨겠어? 역함수가 존재하려면 필요충분 조건이 뭐야? 어떤 함수가 역함수를 갖기 위한 필요충분 조건이 있어요. 뭐지? 1대1 대응이 될 것, 그죠? 1대1 대응과 1대1 함수의 차이는 1대1 함수이면서 치역과 공역이 같은 게 1대1 대응이에요. 물론 이런 상황에서는 사실은 똑같습니다. 어차피 얘는 항상 치역과 공역이 같으니까, 실수 전체니까. 그래서 역함수의 존재성으로 문제를 줄 때도 있고 증가함수라고 줄 때도 있고 1대1 함수 줄 때도 있고 그냥 뭐 x1, x2 표현 줘가지고 줄 때도 있고 다양하게 나오는데 이런 식으로 풀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만약에 여기가 내가 마이너스를 붙였어. 그리고 증가함수 아니고 그냥 1대1 함수 혹은 뭐 역함수가 존재한다 이렇게 줬다고 쳐. 그럼 이런 게 마이너스가 다 붙겠지. 실수 전체에서 얘는 이제는 감소해야 되겠지. 왜냐면 최고차항계수가 음수니까. 약간 이런 식으로 감소해야 되거든. 그럼 얘는 0보다 커나 같은 게 아니라 작거나 같아야 되지.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판별식의 부호가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는 차이는 없어. 왜? 판별식이라는 건 뭐야? 이 함수가 위에 있냐 아래에 있냐에 대한 얘기가 아니야. 판별식은 무엇과 무엇의 관계야? 리치 함수의 그래프와 x축의 위치 관계에 대한 얘기야. x축이랑 만나니 안 만나니에 대한 얘기라고. 너가 너보다 아래로 지나간다. 이렇게 생겼다는 얘기야. 그지? 여전히 안 만나야 된다고. 혹은 접하거나. 그래서 이 부분은 변함이 없어요. 얘네는 부등호 방향이 변할지언정. 이런 부분들이 이쪽 유형에서 특징적인 부분입니다. 됐죠? 그래서 결국에는 함수의 증감에 대한 문제를 여러분이 잘 푸시려면 결론은 하나야. 2차 방부등식을 내가 잘 푸는가? 그렇지 않다? 그러면 함수의 증감은 상당히 불편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이 이 부분을 학습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느낀다면 공수할 때 2차 함수 파트를 조금 더 신경 써서 공부를 해보셔라. 다시 나중에. 됐죠? 선생님은 왜 우리 선행학습을 하지 않지? 이것도 선행학습이고 간단하게 조금만 얘기를 하자면 선행학습을 빨리 나가는 게 유리한가? 그러니까 되게 많이 물어보는 특히 어머님들이 많이 물어보시는 주제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아이가 지금 공수를 한 번씩 했어. 그럼 이제 대수를 나가는 게 맞아요? 아니면 공수를 한 번 더 돌릴까요? 이거는 사실 정답은 없어. 그지? 정답이 있을 리가 없죠. 정답이 있었으면 다 그거를 하고 있겠지. 누군가는 공수를 한 번 더 돌리는 선택을 하고 누군가는 대수로 넘어가는 선택을 해요. 장단점은 있는데 너네가 선행학습을 했을 때는 단순하게 지금 우리가 미적 원을 하고 있지. 그지? 자, 미적 원을 얘를 잘하고 싶어. 이 과목 자체를 잘하고 싶은 게 목적일 수도 있고 나중에 미적 2를 하고 싶은 게 목적일 수도 있어. 순수하게 미적 1을 잘하는 거를 목적으로 맞춰보자. 그럼 너네가 미적분 1을 잘하려면 정말 미적분 1만 여러 번 들으면 될까? 그렇지는 않단 말이야. 왜? 앞에서 내가 이거를 잘하기 위해서 수업 때 여러 번 나왔지. 공수에 대한 부분들이 분명히 들어가요. 근데 공수에서 어떤 파트들이 미적분 1에서 많이 쓰이는지는 사실은 너네가 미적 1을 해보기 전에는 전혀 알 수가 없어. 다항함수 파트 많이 쓰이죠. 앞에 인수분해라든지 우리 미분계수 같은 거 할 때 인수분해 많이 나오고 유리화도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뭐가 나오냐면 2차 어떤 방부등식, 그래프, 2차 함수의 어떤 위치 관계 이런 것들이 아주 자주 쓰인단 말이야. 그럼 너네가 학습을 하면서 미적 1을 해보니 공수에서 이런 게 중요하네. 2차 함수 파트라든지 항등식 단원이라든지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나머지 정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미적 1에서 꽤 활용이 되는구나. 그래서 이게 이제 상호 보완적으로 들어가야 돼요. 너네가 이번에 미적 1을 배우잖아. 나중에 공수를 다시 하게 됐을 때 이 부분에 좀 집중을 해서 공부를 해야 된다고. 이걸 미적 1으로 다시 돌아올 생각이 있으면 이때 가서 이걸 조금 보완을 했어. 다시 미적 1으로 오겠지. 그럼 그때 가서 미적 1을 들으면 이 부분이 보완된 상태로 들으면 분명히 한결 더 낫고 이런 게 이제 좀 안목이 생긴다는 거야. 지금은 너네가 미적 1을 하기 전에는 공수를 공부할 때 밸런스를 비슷하게 놓고 풀 거라고. 예를 들면 복소수라든지 뭐 원의 방정식이라든지 이런 거를 가중치를 두진 않는단 말이야. 다 비슷비슷한 중요도로 풀겠지. 근데 사실 복소수 별로 안 중요해요. 복소수 왜 안 중요해? 그냥 1학년 때 내신에 잠깐 하고 땡이야. 다시는 복소수가 안 나와. 그러니까 i를 제곱하면 마이너스 1이 된다 정의 정도만 알면 되지. 무슨 뭐 복소평면부터 들어가서 막 무슨 복소수 상등 이딴 게 절대 안 나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부분은 상대적으로 중요도가 조금 떨어지죠. 물론 1학년 내신을 위해서는 필요하겠지만 그래서 그런 걸 감안을 해서
미적분 같은 경우에는 2차 함수 방부등식이 거의 필수적이에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중등 과정에서도 나오고 공수에서도 나오지만 이 부분이 되게 수학 전반에 있어서 되게 중요하구나. 사실은 대수하면서도 몇 번 봤을걸. 대수에서 2의 x승 같은 거 치환하면 2차 함수 형태로 나오죠. 그 상황에서 방부등식을 풀어나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거야. 즉 2차의 상황을 굉장히 좀 주의 깊게 잘 보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증가함수는 이 정도 설명하면 끝이고요. 문제 좀 이따 보면 되고, 이거를 먼저 풀고 극대극소를 설명을 할까? 증가함수 먼저 문제 풀고 극대극소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일단 증가함수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81페이지 보시면 다냐? 정신 차려. 자, 81페이지. 우리 밑에 네모 있죠? A보다 B가 크면 FA보다 FB가 더 크다. 어떤 구간에 속한 임의의 두 수에 대해서 요거 네모칸 쳐져 있는 게 바로 증가함수의 정의 동그라미 정의입니다. 정의. 정의는 늘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이제 정의이기 때문에 도함수가 0보다 크거나 같다가 정의가 아니야. 걔는 정의가 아니고 걔는 미분 가능한 함수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수월하게 쉽게 판단하는 방법 중에 하나일 뿐이고 정의는 바로 요거예요. 정의는 항상 잘 기억하셔야 돼요. 넘어갑니다. 그래서 f'x의 부호와 fx의 증감은 어떤 관계에 있는가? 평균값 정리에 의해서 다른 결론에 이른다. 선생님이 아까 평균값 정리 이용해가지고 아까 간단하게 보여드렸던 거 기억나죠? 근데 이제 평균값 정리 때문에 요게 극한이 서로 같게 되는 이제 그런 순간이 존재하고 미분계수는 등호가 들어가기도 한다. 그래서 어떤 부분이 있냐면 감소하지만 F'M은 0이 되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0보다 클 때 작을 때는 당연히 증가 감소하는데 등호가 들어간다고 해서 증가 감소가 안 되는 거는 아니고 그래서 거기 83페이지에 중간쯤에 빨간 글씨 네모치겠습니다. fx가 증가하면 f'x는 0보다 커나 같고 fx가 감소하면 f'x는 0보다 작거나 같고 이렇게 돼 있는데 근데 그 옆에다가 뭐라고 써놓냐면 단 상수함수 제외 써주세요. 단 상수함수 제외. 그게 이제 어디서 나오냐면 한 페이지를 넘겨보시면 84페이지에 써 있습니다. 거기는 이제 fx가 상수함수가 아닌 다항함수일 때라고 대놓고 나와 있어요. 그죠? 어차피 상수함수일 때는 당연히 증가함수가 아니겠지. 감소도 아니겠지. 상수인데. 그래서 뭘 해볼 거냐면 5-1번과 5-2번을 여러분이 해보겠습니다. 선생님이 방금 예로 들었던 딱 그 유형 두 가지의 5-1번 풀어보세요. A4 용지 종이 같은 거 줄까요? 그러면 노트를 안 가져왔구나. 잠깐만 갖다 줄게. 풀어보세요. 5-1번 풀어보세요. 우리 여기 있어줘. 너도 없어. 노트 좀 갖고 다니세요. 이 정도면 되겠지? 오이샤. 풀어보세요. 5-1번. 다항함수에 대해서 증가감소 판단은 누구로 하냐면 도함수의 부호를 가지고 한다. 아니야, 정신 차려. 너무 졸려. 너무 졸리면 화장실 갔다 오셔도 됩니다. 선생님하고 수업을 이제 몇 번 해봐서 알겠지만 선생님이 이제 다른 선생님들에 비해서 조금 조용조용하게 설명을 하는 편이라 졸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태경 선생님 굉장히 활기차시죠? 전혀 분위기가 다르고 원장님도 아마 좀 뭐 조용하셨던 걸 기억하는데 선생님하고는 또 느낌이 아마 다를 겁니다. 태경 쌤이 굉장히 또 텐션이 높죠. 5-1 괄호 1, 2번, 괄호 1번 둘 다. 왜냐하면 각각 한 가지씩 유형이거든. 하나는 실수 전체에 대한 얘기고 하나는 그 구간에 대한 얘기고. 유지가 안 됐어요. 그 기본 문제 5-1번. 어제 화목반 우리 금쪽이 혼나고 있던데. 우리 도윤이.
옛날에 선생님하고 수업할 때도 참 할 말이 많은 아이였어. 자, 선생님 풀어줄게요. 보세요. 일단은 뭐라고 돼 있냐면 바로 1번은 다음 함수가 실수 전체에서 증가하고 싶은 거죠. 기본 문제 5-1의 괄호 1번. 자, 그러면 이 함수가 실수 전체에서 증가하려면 f'x가 항상 0보다 커나 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너를 미분한 3x제곱 더하기 2ax 더하기 a 요 값이 항상 0보다 커나 같은 거예요. 실수 전체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래프적으로는 이런 상황이거나 이런 상황인 거고 판별식으로는 0보다는 작거나 같다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짝수근의 판별식을 써보시면 a제곱 마이너스 3a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런 식으로 풀어주시면 a가 0과 3 사이 나오죠. 그죠?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고 두 번째 괄호 2번 보시면 이번에는 1부터 2 사이에서 감소하고 싶대. 자,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역시 너의 도함수에 부호에 대한 얘기인데 도함수가 이번에는 3x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12x 더하기 a 요게 이제 0보다 작거나 같고 싶고 단 범위가 1부터 4까지라는 거죠. 이렇게 열린 구간에서 감소하고 싶다. 그러면 이제 요거 같은 경우에는 판별식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들어가면 안 되는 이유는 이게 이제 실수 전체에서 항상 뭐 위에 있고 아래 있고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그래프를 그려놓고 얘가 x축보다 아래 있는 부분이 있는데 1과 4가 요 사이로 지나가야 되죠. 근데 보니까 뭘 알 수 있냐면 대칭축을 알 수가 있지, 그지? 그래서 대칭축이 어디에 있냐면 x가 2에 있어요. 자, 그러면 1과 4는 어디쯤에 있어야 되냐면 1이 조금 가깝게 있고 4가 조금 멀리 있어야 되는데 보시는 바와 같이 요 두 점에서의 함수값이 0보다 작거나 같으면 우리는 이 구간 내에 있는 것들이 다 0보다 작거나 같겠지. 그래서 요거를 근의 분리에서의 판단 중에 우리가 이런 게 있어. 함, 판, 축. 이거 들어봤나요? 근이 뭐 어디에 있네 마네 하는 게 있어. 그 중에서도 함수값의 부호에 대한 판단입니다. 1 넣고 4 넣었을 때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돼. 근데 사실 1은 넣을 필요가 있니? 1은 넣을 필요가 없어. 왜? 4를 넣었을 때 0보다 작거나 같으면 1은 그보다 값이 더 작기 때문에 당연하다는 얘기야. 만약에 대칭축의 위치가 불명확했으면 1과 4를 둘 다 대입했겠죠. 우리는 4만 대입하시면 됩니다. 그럼 대입하면 되죠. 4 들어가면 얼마야? 48 빼기 48 더하기 a가 작거나 같다 0. 계산해 보시면 a는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런 식으로 나오죠. 그림도 이런 식으로 나와 있죠. 넘어갑니다. 이렇게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보시면 5-1, 2번은 실수 전체에 대한 이야기고 5-3번은 또 이제 제한 구간이 있을 때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제 5-3번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이거 풀어놓고 극대국소 설명할게요. 극대국소가 조금 더 어렵습니다.
잘 풀었나요? 잘 안 돼요? 아이고, 유제인데. 자, 보시면 다음 함수가 2부터 무한히, 그러니까 2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에서 증가하고 싶대. 그때 a 값의 범위를 구해봐라. 증가하는 거니까 너의 도함수가 0보다 크거나 같길 바라는 거고, 도함수를 구해봅시다. 6x제곱 마이너스 6 a 플러스 2에 x죠. 더하기 12a까지. 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요게 이제 크거나 같다 0이 되고 싶고 범위는 이런 구간에서 x가 2보다 크거나 같을 때를 말하지, 그지? 자, 저 식을 일단은 6을 약분을 할까요? 이런 식으로 약분을 해놓고 나면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서 이거를 그냥 그려서 해결을 할 수도 있기는 한데 얘를 잘 들여다보시면 인수분해가 가능한 거 보이나요? 인수분해가 되는 식은 인수분해를 해서 판단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인수분해를 해보면 x 빼기 2, x 빼기 a, 하나 같다 0. 이런 식으로 나오지. 일단은 2일 때는 이게 어차피 0이에요. 얘가 2보다 크게 되면 이 부분이 0보다 크겠지, 그지? 이 부분이 0보다 크니까 양변을 x 빼기 2로 약분을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즉 이것만 해결하시면 되겠죠. 얘가 2부터 무한히 더 성립해야 되니까 얘 같은 경우에는 x가 a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고 이 범위가 이 안에 들어가려면 당연히 a는 2보다는 이렇게 좀 크거나 같아야 되겠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맞나요? 아닌가? 아닌데? 거꾸로인가? 거꾸로다, 그죠? 거꾸로다. 요 구간 내에서 요걸 만족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그지? 그래서 요게 이렇게 될 거고, 그러면 2가 요쪽에 있어야 되죠? 이렇게. 그러면 요 구간에서는 이 부등식을 만족하는 게 맞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a는 2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 이렇게 하셔도 되고, 만약에 내가 그냥 이차함수를 가지고 풀고 싶다. 나는 이거 약분하는 거 못 발견했다. 그러면 그림 그리셔도 돼요. 그림을 내가 그려볼게. 봐봐. 상황은 세 가지입니다. 2, A, A, 2, A, 2 이렇게 세 가지지, 그지? 잘 봐. 이와 같은 상황이면 2보다 약간 오른쪽 이 부분에서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0보다 크거나 같지 않은 구간이 존재하지. 즉 이 구간에서 항상 0보다 크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얘 같은 경우는 어때? 2보다 오른쪽이니까 이쪽 부분이죠. 이 부분에서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으면 괜찮지. 얘는 어때? 2보다 오른쪽이니까 역시 괜찮지. 그래서 되는 게 이렇게 두 가지가 가능하고 얘는 안 된다는 거야. 이렇게 가셔도 됩니다. 인수분해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수월하게 나온다. 넘어간다. 자, 넘어가 보시면 이제 함수의 극대극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극대극소를 가지고 우리가 그래프를 그리는 것까지 나오는데 그래프에 대한 어떤 그래프를 그리고 하는 부분은 오늘은 가볍게만 다룰 거고 과제는 그래프를 그리는 것들이 거의 없을 겁니다. 과제는 실제 그래프를 그리는 거는 그 다음 수업 때 다룰 거예요. 함수의 극대극소. 요거 개념 설명 조금 하고 잠깐 쉬었다가 우리 문제 풀도록 할게요. 자, 극대극소의 기본적인 정의가 있고 아까 우리 함수의 증가감소에 대한 것도 어땠어? 함수의 증가감소의 기본 정의가 있고 그것이 미분 가능한 함수에서는 도함수를 이용해서 어떻게 판단할 수 있다에 대한 얘기를 했어. 함수의 증가감소의 결론은 뭐였냐면 미분 가능한 fx에 대해서는 f'x 너의 도함수의 부호를 가지고 증가감소를 판단할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문제를 f'x의 부호로 풀어 이런 게 결론이었거든.
이 단원의 이름이 그래서 도함수의 활용인 거야. 도함수를 활용해서 너네는 어떤 판단을 할 수 있냐면 함수가 증가한다, 감소한다, 어딘가에서 극대이다, 극소이다 이런 것들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다고. 나아가서 그래프를 그릴 수 있고 최대 최소값을 찾을 수 있고 방정식과 부등식을 3, 4차 고차 함수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그게 이제 요 미적분 원에서의 도함수의 활용 단원인데 이게 이제 중반부에 있는 가장 중요한 단원이에요, 사실. 자, 그래서 뭐 할 거냐면 요 함수의 극대극소의 정의는 뭐냐면 정의 x는 a에서 fx가 x는 a에서 극대이다. 너를 이제 뜻하는 거, 요게 이제 정의인 거니까 원래는 사실은 정의가 교육과정이 바뀌면서 여러 번 바뀌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가장 수학적으로 엄격한 정의를 쓰고 있어요. 그 정의가 수학적으로 엄격하다는 건 너네가 이해하기는 조금 불편할 수도 있다는 건데, 자,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 어떤 양수 h에 대하여 열린 구간 a-h, a 플러스 h에 속하는 모든 fx가 속하는 fx가 fa보다 작거나 같다. 요게 x는 a에서 극대이기 위한 정의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불편하죠. 뭐 쉽게 얘기하면 사실 극대는 증가하다 감소하면 극대야. 이런 게 극대야. 이런 거는 극소고 주변값보다 크죠? 주변값보다 작죠? 그지? 자, 예를 들면 우리가 함수가 이렇게 생기지 않고 이렇게 더 커질 수도 있잖아. 그럼 봐봐. 이 점은 최대니? 최대는 아니지. 근데 최소한 이 주변에서는 얘가 제일 크다고 말을 할 수는 있지. 어떤 주변에서 가장 큰 값을 가지는 이런 상황이 극대의 상황인데 꼭 주변값이 너보다 더 작아야 되는 건 아니야. 같아도 돼. 그래서 사실 그림상으로는 어떤 상황을 말하냐면 극대는 자 이렇게 돼 있을 때 우리가 여기가 A가 있고 어떤 H 양수를 잡아서 열린 구간을 잡았어요. 그럼 여기가 A 빼기 H 이쪽이 A 더하기 H 이런 식으로 잡을 수 있겠지. 그럼 봐봐. 여기부터 여기까지 있는 이 모든 함수값들 fx라는 그래프 전체가 이 구간 안에 있는 것들은 여기 a에서의 함수값인 fa보다는 분명히 작거나 같죠. 그죠? 작거나 같아야 된다라는 정의가 들어간 이유는 뭐냐면 fa일 때가 이 범위 안에 들어가기 때문이야. 더 작아야 된다라고 하면 a일 때는 이 범위를 또 벗어나는 좀 정의가 애매해지죠. 그래서 애초에 등호 자체가 이제 들어갈 수밖에 없고 왜냐면 이 점에서의 함수값은 fa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떤 재밌는 일이 발생하냐면 봐봐 만약에 내가 함수가 이렇게 돼 있어 상수함수야 fx가 이렇게 생겼어 그럼 이러한 점 여기가 a가 있다고 치자 그럼 내가 이런 열린 구간을 잡았어 그지? 그럼 잘 생각해봐 요 구간에 있는 모든 fx는 a에서의 함수값보다 작거나 같다 이 명제가 참이니 거짓이니 작거나 같은 거니까 참이지 그지? 너네 눈에 이게 극대처럼 보이니? 얘가 내가 분명히 극대라고 했는데 그렇게 보이진 않지. 하지만 수학적으로는 이것도 극대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옛날에는 이런 거를 제외를 했어요. 교육과정에서. 증가하다 감소하는 이런 것들만 봤는데 쉬운 것들을 봤는데 수학적으로 엄격해지면서 어려워졌다고 사실은. 요게 극대극소인 거예요. 그럼 거꾸로 봐봐. 작거나 같은 게 극대면 크거나 같은 쪽이 극소일 거 아니야. 뒤집어진 게 거꾸로가 극소일 거 아니야. 이쪽이. 근데 어쨌거나 극소의 정의에도 뭐가 들어가? 크거나 같다라는 표현이 들어간다고. 그럼 사실 이 점은 극대이기도 하지만 극소이기도 하는 아주 특이한 녀석이에요. 그래서 이런 점은 얘는 이 점에서 A에서 극대이다라고 해도 참이고 극소이다라고 해도 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뭘 보시면 되냐면 그 점의 함수값을 기준으로 아주 작은 범위를 관찰을 해서 주변값보다 그 값이 좀 FA가 크거나 같으면 극대가 되는 거고 FA가 주변보다 작거나 같으면 극소가 됩니다. 예를 들어볼까?
자,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생겼어. 자, 이런 식으로 있다 치자. 여기가 x는 a. 그럼 a에서 뭐라고 할 수 있을까? 얘는 누가 봐도 주변 값보다는 좀 값이 크거나 같은 거 맞지? 그러니까 이런 것도 극대라는 거야. 그럼 이런 건 어때? 구멍 뻥 뚫려 있고, 자, 여기가 a라고 치자. 그럼 어때? 주변 값보다는 어때요? 얘가 분명히 좀 작거나 같지 않아? 그렇다는 건 a에서 극소가 된다고. 자, 여기서 되게 특이한 점은 뭐냐면 극대 극소의 정의에는 연속성, 뭐 미분 가능성 이것과는 원칙적으로 아무 상관이 없어. 불연속 함수도 극대 극소가 존재할 수 있고 미분 불가능한 뾰족한 이런 거 절대값 x 이런 것도 다 극대 극소가 된다는 얘기야. 그게 처음엔 좀 어려워요. 왜 어렵냐면 이거에서 어떻게 넘어가냐면 우리는 미분 가능한 함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미분 가능한 함수에서는 이런 점 f'x가 0이 되는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는 이런 점들이 기본적으로 극대극소가 되거든. 근데 미분이 안 되는 이건 그럼 f'x가 없잖아. 그러니까 이건 애들이 극대극소가 아니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원칙적으로 이런 것들이 다 극대극소에 해당합니다. 이런 거 세 가지 특이하죠. 넘어갑니다. 자. 이게 극대극소의 정의야. 그래서 수학적으로 엄격하다는 게 이런 얘기고 이거를 다 너네가 외울 필요는 없어. 그냥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점을 딱 찍어. 걔가 주변보다 커나 같아? 아 그러면 극대야. 딱 찍었는데 주변보다 작거나 같아? 극소야. 근데 딱 찍었는데 이쪽은 너보다 큰데? 이쪽은 너보다 작아. 그러면 아 극대도 극소도 아니다가 된다고. 이렇게 된다고. 자 정의는 이 정도로 끝났고요. 우리가 극대 또는 극소가 되는 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그 점에서 극값을 가진다라고 표현해요. 극값을 가진다. 이거를 이제 일반적인 fx가 아니라 다시 미분 가능한 fx에 대하여 판단을 해볼 겁니다. 어차피 우리는 미적분원은 어떤 함수를 다룬다? 주로 다항함수를 다룬다. 주로 미분 가능한 함수를 다루고 우리 단원의 요 중단원의 이름은 뭐냐면 대단원의 이름은 뭐냐면 도함수의 활용이라는 거야. 도함수를 활용해서 극대극소에 대한 판단을 하고 싶은 거야, 사실은. 자, 그럼 너네가 그림상으로 생각을 해보면 미분 가능한 함수라는 거는 연속이 되면서 부드러운, 매끄러운 함수예요. 그죠? 약간 이렇게 곡선의 형태. 근데 너네가 곡선을 이렇게 대충 그려봐. 그래놓고 내가 너네한테 물어봤어. 야, 여기서 극대가 되는 데는 어디겠니? 이런 데가 될 거라는 게 보이잖아. 주변보다 큰 값. 얘도 주변보다 작은 값. 물론 주변이라는 걸 니네가 이렇게 넓게 보면 사실 얘는 얘보단 작기도 하고 얘보단 크기도 하고 섞여 있지. 극대극소가 아니라고 할 수 있겠지. 근데 아까 내가 뭐라고 그랬어? 정의 자체는 어떤 h예요. 어떤 아주 작은 범위만 잡아도 상관이 없다는 거. 최대한 작게 잡으시면 돼요. 넓게 잡았을 때 안 된다고 해서 극대극소가 아닌 게 아니야. 그냥 요 주변 작은 범위를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여기선 극대가 되고 극소가 되는데 왜 극대극소가 되나 해서 봤더니 여기서 여기까지는 증가를 하고 있고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다시 감소를 하고 있고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다시 증가를 하고 있죠. 그래프상. 증가 감소에 대한 이야기를 방금 전에 해서 증가 감소는 f'x의 부호에 대한 얘기야. 여기선 양수고 음수고 양수예요. 정확히 따지면 증가에서 감소로 감소에서 증가로 넘어가는 그 순간들에는 f'x가 0인 거 보이니? 당연히 그렇겠지. 왜냐하면 도함수가 어떻게 돼서 부호가 달라졌지. 근데 미분 가능한 함수는 도함수가 연속 함수예요. 사이값 정리의 특징상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넘어가면 반드시 그 사이에 실근이 생깁니다.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도 마찬가지고 그 실근들이 바로 이런 순간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점들이 바로 뭐가 되냐면 f'x가 0인 순간들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결론 fx가 미분 가능할 때 x는 a에서 극값을 가진다는 건 두 가지를 뜻하는데 첫 번째 f'a가 0일 뿐만 아니라 두 번째 a 전후에서 도함수의 아주 중요한데 부호의 변화가 있어야 돼요. 자 무슨 얘기냐? 선생님이 아까 x3승 그렸던 거 기억하니? x3승 이렇게 그려진다고 그랬죠? 자, 잘 보시면 이 점이 f'x가 0이긴 하지. 미분계수 0이었어. 근데 보니까 어떻게 생겼어? 여기서 증가하고 증가하기 때문에 도함수의 부호는 플러스에서 0 됐다가 플러스 되지. 그럼 봐. 이 점에서는 분명히 f'a가 0이에요. 미분계수는 0이야.
근데 부호가 달라졌니 안 달라졌니? 여기선 달라지지가 않았어. 증가하면 도함수의 부호가 안 바뀐 거야. 증가하니까 이 점에서 극값이 되니 안 되니? 극값이 된다고 말할 수가 없죠. 그죠? 그래서 보시다시피 극값을 가지면 미분계수가 0인 거는 맞아. 근데 미분계수가 0이라고 해서 그 점에서 극값을 가지는 거는 아닐 수가 있다는 거예요. 부호 변화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 점에서 0이 되면서 부호 변화가 있어야 돼요. 사실은 0이 아니더라도 부호 변화가 있으면 극값을 가져요. 예를 들면 절대값 x 같은 함수 이런 거 어때? 사실 얘는 엄밀히 따지면 미분 가능하다고 말을 할 수는 없죠. 한 점에서는 미분이 안 되니까. 하지만 주변에서는 미분이 되지. 자, 이쪽에 미분계수 얼마야? 마이너스 1이지. 이쪽에서 미분계수 1이지. 부호 변화 있지. 어때? 극값을 가지죠. 이렇게 된다고. 비록 이 점에서 0에서 미분계수가 0이 아니긴 하지만. 그래서 뭐가 더 중요하냐면 부호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게 중요한 거지 f'가 0이라는 것보다는 이게 더 중요하다고. 근데 미분 가능한 fx면 그 값을 가질 때 미분계수가 0이 됩니다. 이거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그 값을 찾기 위해서 무엇을 관찰하기 시작하냐면 어떤 함수가 여러분한테 주어졌을 때 그것을 미분해서 0이 되는 점을 관찰하기 시작을 한다고. 예를 들어볼까? 자, 요런 함수가 있다고 칠게. 자, 이런 함수가 있어요. 이것이 극값을 가지는 x를 찾고 싶대. 그래서 너를 미분을 했어. 왜냐하면 나는 미분 가능한 함수가 어딘가에서 극값을 가지면 그때가 미분계수가 0이 된다는 걸 아니까. 그래서 미분을 해봤어. 이렇게 나오지. 자, 이렇게 인수분해 할게요. 자, 이렇게 나오죠. 자, 보시는 바와 같이 이 도함수가 0이 나오는 순간은 언제야? x가 0일 때와 x가 3일 때 이렇게 두 가지가 나옵니다. 그죠? 근데 이 두 개 중에서 그 전후에서 부호가 달라지는 건 사실 하나밖에 없어요. 둘 중에서 누구만 그 값이 될까? 0과 3 중에서 누굴 것 같아? 잘 보시면 얘는 그냥 x 빼기 3이지만 얘는 x의 제곱이에요. 그지? 즉 0일 때 이게 0이 되는 거는 맞지만 0 주변에서 그렇다고 부호가 달라질까? 0보다 조금 큰 거를 넣었을 때 0보다 조금 작은 걸 넣었을 때 부호가 달라질까? 그렇지가 않다는 거야. 왜? 봐봐. x제곱에다가 너네가 0보다 조금 작은 걸 넣어. 제곱하면 뭐가 돼? 양수되지. 0보다 큰 거 제곱하면 뭐가 돼? 양수되지. 부호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뀐다는 거야. 근데 이거는 어때? x 빼기 3은 어때? 3보다 큰 걸 넣어. 양수지. 3보다 작은 걸 넣어. 음수지. 부호가 바뀌지. 그렇기 때문에 제곱을 인수로 갖게 되면 즉 짝수번 거듭 제곱이 돼 있으면 부호가 달라지지 않고 홀수번 거듭 제곱돼 있으면 부호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때는 그 값이 아니고 이때는 그 값이구나 이런 식의 판단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값이 되는 x를 고른다고 하면 3밖에는 없다는 거야. 물론 이건 여러분이 3차 함수를 이제 그래프를 그리기 시작하면 조금 더 판단이 수월합니다. 이거 그려보면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거든. 여기가 0, 여기가 3. 자, 이런 식으로 생겼어. 그래서 여기서 부호 변화가 없어요. 사실은. 여기서 부호 변화가 있죠. 그러면서 이제 그리는 이런 것들을 다음 시간에 다루게 됩니다. 자, 됐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도함수는 극대극소는 뭐다? 미분을 했을 때 미분 가능한 함수에 대해서는 어떤 점을 관찰하냐면 미분계수가 0인 점을 관찰한다고. 왜 0인 점을 관찰하냐면 그 값을 가진다면 거기서 미분계수가 0일 테니. 하지만 미분계수가 0이라고 해서 거기서 꼭 그 값을 가지는 거는 아니기는 한데 기왕 찾을 거라면 미분계수가 0인 점들만 보면 된다고. 그 중에서 얘는 그 값이고 얘는 아니고 이럴 수가 있다고. 얘는 보니까 하나는 그 값이었고 하나는 아니었던 거지. 근데 내가 이런 걸 해볼까? 자, 자 이런 함수가 있다 쳐. 미분을 했어. 뭐 이렇게 나오겠지. 자, x는 뭐가 나와? 자, 이런 식으로 나와. 그지? 그냥 미분하고 인수분해 한 거야. 그러면 2차식인데 실근이 두 개가 나왔어. 너네가 2차 함수가 실근이 두 개라는 거는 각 실근에서 부호 변화가 있다 없다. 둘 다 있다. 왜?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어? 이렇게 돼서 이렇게 생겼지. 부호 변화가 있다고 지금 뿔, 마뿔 이런 식으로 부호 변화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야. 그렇다는 거는 3차 함수의 도함수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지면 이렇게 두 개의 극대 극소를 갖게 된다는 거예요. 부호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넘어가면 극대가 되고, 왜냐면 도함수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는 뭐였어요? 증가해서 감소였지. 그래서 이런 모습이 돼요. 증가, 감소.
다시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넘어가면 감소 증가. 그래서 이때가 이제 극소가 나옵니다. 선생님이 아까 예를 든 바로 요 함수가 3차 함수의 가장 일반적인 개형이에요. 도함수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질 때. 그래서 요걸 가지고 이제 어떤 것들을 판단을 하냐면 너네한테 3차 함수 주고 다음 3차 함수가 극값을 가지도록 하는 뭐 A값의 범위를 구해라. 다음 3차 함수가 극값이 없도록 하는 A의 범위를 구해라. 극값이 있고 없고는 누구에 따라 달려있다? 너의 도함수의 실근의 개수에 따라 달려있다. 그래서 도함수의 실근을 가지고 또 판단을 한다고. 그래서 증가감소랑 극대 극소의 유무랑 이 부분이 아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됐죠? 그래서 요거를 이용해서 문제도 좀 풀고 그래프를 그리는 거는 잠시 쉬었다가 이어서 하겠습니다. 여기부터가 이제 본격적인 미적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한 내용이야. 그래프가 이제 본격적으로 조금씩 나오죠. 그 극대 극소에서의 함수값 자체를 극대값, 극소값 이런 식으로 부른다. 나와 있죠. 극대 극소의 정의 가볍게 밑줄 치고 넘어갑니다. 넘어가 보시면 우리 요거 그래프 있죠? 86페이지에 그래프 한번 보세요. 86페이지에 맨 위에 있는 요거 그래프 있죠? 이렇게 생긴 거. 이렇게 돼서 빵꾸 이렇게 자 이렇게 돼 있는데 그거 중에서 지금 여기가 A, B, C, D 여기가 A 여기가 B 여기가 C 여기가 D 여기가 E 자, 이 중에서 극대극소가 되는 거를 찾는 건데 A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요게 상수함수에 있는 중간 정 가운데 있기 때문에 주변보다 크거나 같다고 말을 할 수도 있고 작거나 같다고 말을 할 수도 있어서 A에서는 극대이면서 동시에 극소가 되지만 B는 어때? B는 요 끝점이거든? 요 끝점 같은 경우에는 주변보다 크거나 같은 거는 맞지만 작거나 같지는 않죠. 왜냐면 오른쪽보다는 더 크기 때문에 여기서는 극소는 안 되고 극대밖에 안 됩니다. C값은 주변보다 값이 작거나 같으니 극소. D값은 여기를 보는 게 아니라 여기를 보는 거고 역시 주변보다 값이 작거나 같으니 극소. E는 왼쪽 값은 너보다는 크고 오른쪽 값은 너보다 작으니까 극대도 극소도 아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A, B, C, D만 극값을 가지는 점들이다. 넘어가서 극대극소와 미분계수 F' 그 밑에 네모 박스 밑줄 x는 a에서 극값을 가지면 f'a는 0. 옆에 도함수의 부호와 극대극소 f'x는 a는 0이고 좌우에서 부호가 양에서 음으로 극대 동그라미, 음에서 양으로 극소 동그라미. 양에서 음으로 극대, 음에서 양으로 극소. 도함수의 부호가 양에서 음으로 바뀐다는 건 함수의 증가감소 입장에서는 증가하다가 감소, 음에서 양은 감소하다가 증가.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극대극소를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88페이지 맨 위에 볼게요. 88페이지 맨 위에 advice 나와 있죠? 자, 미분 가능한 함수 fx의 극값을 찾을 때는 f'x가 0인 실수값을 모두 찾은 다음에 부호를 조사해서 거기서 극대인지 극소인지 혹은 이도저도 아닌지를 확인하면 된다. 즉 부호를 조사 밑줄 f'x의 부호를 조사한다. f'x의 부호를 조사한다 함은 그 f'x가 0이 된 순간 그 주변에서의 값을 보는 거예요. 주변에서. 자, 그 밑에 보시면 이제 극대극소와 함수의 그래프 도함수를 이용하면 극값을 구할 수 있고 극값을 이용해 함수의 그래프의 개형을 그릴 수 있다. 자, 보기 1번 보시면 다음 극값을 구하고 그래프의 개형을 그려라. 얘는 2차 함수니까 사실 극값을 구하고 자시고 하기가 뭐 굳이 안 해도 상관은 없는데 원래 2차 함수부터 이제 시작을 해서 2차에서 3차, 3차에서 4차 이런 식으로 차수를 높여가면서 그린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밑에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f'x가 0인 점을 찾고 부호를 조사하고 증감으로 잘 매끄럽게 연결을 하면 된다라는 건데 옆에 보시면 기본 문제 5-2번 선생님 해볼게요. 보세요. 5-2번. 결국에는 그거는 똑같아. 미분에서 0 되는 점을 찾는다는 점에서 똑같아요. 자, 도함수를 먼저 구해볼 건데 도함수를 구하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도함수의 부호를 가지고 증가 감소에 대한 판단 그 다음에 도함수가 0이 되는 점을 가지고 극대극소에 대한 점을 찾으려고 합니다. 일단 fx는 이렇게 생겼고 그래 놓고 요거를 이제 도함수를 구해 볼게요. f'x는
3x 제곱 마이너스 3 이렇게 돼 있죠. 원래 우리가 요 이제 도함수의 그래프를 놓고 이제 fx를 그리시면 되는데, 자, 도함수의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고,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1이죠. 자, 일단은 플러스 마이너스 1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도함수가 0이 되고 부호도 달라지죠. 그래서 여기서 그 값을 가지고 여기서 그 값을 가질 거라는 거야. 근데 어떤 식으로 가지게 되냐면, 봐봐. 일단은 함수값이 1일 때가 얼마 나오니? 1 대입해보면 마이너스 4 나오죠. 마이너스 1을 넣어보시면 얼마 나오냐면, 얼마나? 정확히 0 나오나요? 그죠? 마일 콤마 0 되는 것 같은데? 그죠? 마일 콤마 0 되죠?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 1 콤마 0, 여기가 1 콤마 마이너스 4가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극대극소인 점을 잘 찾아주시고, 이쪽에서는 도함수의 부호가 양수죠. 양수라는 거는 fx의 그래프는 그 구간에서 증가한다는 얘기입니다. 증가를 해요. 증가. 그 다음에 여기서는 마이너스니까 감소를 하고, 여기서는 다시 플러스니까 증가를 합니다. 선생님이 여기다가 써놓은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증감증, 이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증감표라고 불러요. 그게 지금 거기 나와 있는 여기 89페이지에 위에 네모칸 쳐져 있어가지고 뭐 마이너스 1, 1, 0, 0, 뿔마, 뿔마 이런 식으로 돼 있지, 그지? 이걸 증감표라고 부르는데, 매번 증감표를 이용해서 그래프를 그리는 건 너무 불편하고 그냥 도함수만 하나 띡 써놓고 너네가 세로 줄 그은 다음에 그리시면 돼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여기서는 증가, 아직은 그리진 않을게. 봐봐. 증가하다가 극대가 되고 감소를 합니다. 너를 만나고 다시 증가해요. 다항함수는 다 미분이 가능한 함수라고 그랬지. 그래서 증가, 감소, 증가의 느낌으로는 사실 이렇게 생긴 거는 맞아. 증가하다가 감소하다가 증가하다가. 개형은 이렇게 생겼어요. 증가, 감소만 놓고 보면. 근데 분명히 미분이 가능한 함수라고 그랬자. 즉 미분이 가능한 함수라는 거는 매끄러운 함수예요. 이걸 잘 다듬으면 됩니다. 약간 사포질을 해서 이런 느낌으로 그려주시면 돼요. 이렇게 생겼어요. 사실은 여러분이 나중에 미적분 2를 하게 되면 개형을 추측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있거든. 그때도 그냥 증감증 요것만 가지고 딱 푼다고. 그냥 그래프는 사실은 이렇게 매끄럽게 연결이 된다. 다음 함수는. 자, 또 해볼까? 옆에 있는 괄호 2번을 보시면 자, 일단은 요거 그래프 개형을 그리려면 미분을 해서 0 되는 점 너의 도함수를 찾을 건데, 바로 도함수부터 쓸게. 이번에는 봐봐. 마이너스 6x 제곱 더하기 18x 빼기 12. 자, 이렇게 생겼지? 요거 인수분해 되죠? 이거 6으로 마이너스 6으로 묶어주면 어떻게 되니? x 빼기 1이랑 x 빼기 2.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 되는 거 맞지? 그지? 마이너스 6으로 묶었고 마3에 플러스 2니까 인수분해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그래프 어떻게 나오겠어? 최고차 한계수가 이번에는 음수예요. 그리고 실근이 1과 2에 있어. 이렇게 그려준다는 거야. 이런 식으로. 이게 지금 도함수. 여기가 1, 여기가 2. 이렇게 보조선을 긋습니다. 이 보조선을 긋는 이유는 도함수가 부호가 달라질 때 원함수 fx는 그 점에서 뭘 갖는다? 극값을 가진다고. 그래서 어떻게 그리면 되겠어? 이번에는 증감증이 아니라 얘는 부호가 음수지 감증감 이렇게 그리면 돼. 감증감 이렇게 그린다고. 근데 매끄럽게. 그래서 어떻게 그리냐면 약간 이런 식으로 그리시면 돼요. 이렇게. 그래서 너네 그려보라고 하면 막 이런 식으로 그리거든. 이거는 비율이 너무 안 맞고요. 어떤 식으로 그리시면 되냐면 이쪽이 조금 더 완만하고 이쪽이 좀 가파르게 그리면 됩니다. 약간 정확히 비율을 살리면 약간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이런 식으로. 이쪽이 조금 완만하고 이쪽이 가파른 거 보이죠? 이따위로 그리면 안 됩니다. 이따위로 그리면 나중에 비율 관계 다 개망해요. 이렇게 막 그려놓고 막 이렇게 해갖고 막 비율 관계하고 뭐 이런 게 있거든. 다음 시간, 다다음 시간에 설명할 게 있는데 이런 느낌으로 그린다. 지금은 사실 너무 매끄럽게 안 그려도 상관은 없어. 뭐 너네가 그냥 대충 약간 뭐 이런 식으로 그려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지금은 완벽한 비율 관계를 살려서 그리는 거를 말하지는 않으니까. 근데 너네 이차함수를 내가 너네 보고 그리라고 하면 너네 이차함수 보통 이거 대칭이 되게끔 그리지, 이거를 혹시 이렇게 그리는 학생이 있나요? 이차함수인데 이건 성질이 전혀 안 맞잖아. 그래서 이렇게는 나중에는 그리지 않는다고. 너네가 이차함수는 다 이렇게 똑바로 대칭이 되게끔 그리려고 노력을 한단 말이야.
3차 함수도 마찬가지야. 어떤 특징적인 부분이 있어요. 그거를 살리는 거는 다음 시간에 대한 얘기. 됐죠? 자, 한 페이지 넘어가 봅시다. 요 밑에 있는 유제 한번 그려볼까요? 유제 있나? 극값을 구하고 개형을 그려봐라. 여기 극값을 구하는 것도 있네. 극값은 요게 이제 극대죠? 여기가 0이 극대값. 요게 극소값. 극대 극소가 되는 점에서의 함수값을 우리는 극값이라고 부른다고. 밑에 있는 거 5-4번에 유제 하나만 풀어봅시다. 우리 뭐 해볼 거냐면 5-4에 3번 한번 해보세요. 5-4에 3. 5, 4, 3. 쉬운 거 할까? 쉬운 거 하자. 5-4에 1번 할게요. 그래. 어려운 걸 시키는 건 욕심인 것 같아. 쉬운 거 해도 돼. 쉬운 것도 잘하면 돼. 5-4 유제의 1번. 나와있죠. fx가 x3승 마이너스 3x 플러스 2. 여기다 쓸까? 도함수의 그래프를 그려서 fx의 그래프를 그리고 극대극소 표현해주고. 개형은 여기처럼 1번, 2번 이런 식으로 개형이 생겼는데 얘는 극값이 있을 때 그렇게 생겼고 극값이 없는 개형은 이제 다음 시간에 좀 그려드릴 거예요. 자, 해볼게. 일단은 f'x를 구해주면 얘가 뭐 이런 식으로 나오죠. 방금 전에 기본 문제에서 풀었던 똑같은 도함수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림 그려보면 도함수가 이렇게 돼서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게 됩니다. 정확히 마이너스 1과 1에서 실근을 가져요. 여러분이 미적을 하게 되면 주구장창 이거를 그리게 됩니다. 나중에 계속 그리게 돼요. 물론 나중에는 안 그립니다. 이거 안 그리고도 그리는데 이제 도함수는 자주 그리게 된다. 자, 그러면 여기가 부호가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증가, 감소, 증가. 그냥 이런 식으로 그려주면 돼요. 매끄럽게 적당히. 그래놓고 함수값 찾는다고. 1에서의 함수값 여기가 대입해보시면 0 나오고요. 너는 대입해보시면 4 나오죠. 그래서 x가 마이너스 1에서 극대값 4를 가지고 x가 1에서 극소값 0을 갖습니다.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는 문제였다. 넘어가 본다. 넘어가 보면 또 극값을 조사하고 또 뭐 그래프 개형을 그려라 어쩌고 나와 있는데 자, 일단은 5-3에 1번을 선생님이 해볼게요. 자, 기본 문제 5-3 극값을 조사 동그라미 극값을 조사하라고 하는데 극값을 조사하라는 거는 첫 번째 극값이 있는지를 보시고 극값이 있다면 극값을 구하라는 거야. 지금 요 유제 5-3의 1번은 극값이 있고 극값을 구했죠. 극값이 있는 이유는 도함수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고 부호 변화가 있기 때문에. 근데 이걸 한번 미분을 해보면 자 어떻게 되냐면 f'x 같은 경우에 식이 이렇게 나오는데 3x제곱 마이너스 6x 더하기 3 보시다시피 얘는 어떻게 생겼냐면 3에 x 빼기 1의 제곱이에요. 자 이렇게 나오지 즉 도함수 자체가 어떻게 생겼냐면 1에서 접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1에서 접한다는 거는 무슨 얘기냐면 0이 되는 거는 맞는데 부호가 달라진다고 했어? 안 달라진다고 했어? 이런 상황이면 부호가 분명히 안 달라지죠.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질 때만 달라지는 거야. 그렇다는 거는 극값을 갖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지만 순간적으로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딱 돼야 돼. 그래서 어떤 식으로 그리냐면 접선의 기울기가 처음에는 빠르게 증가하다가 이렇게 가다가 딱 순간적으로 감소할 것처럼 페이크 다시 증가합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얘가 감소하면 극값인 거야. 하지만 감소하지 않죠. 왜? 양수니까. 감소하려면 도함수의 부호가 음수여야 됐겠지. 그래서 요처럼 음수가 되죠. 얘는 어때서? 증가하다가 0 됐다가 감소해서 극값이 된 거고, 얘는 증가하다가 0 됐는데 다시 증가. 그래서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주시면 돼요. 됐죠? 그래서 거기에 나와 있는 그런 개형인 거고, 옆에 나와 있는 괄호 2번 같은 경우에도 도함수를 구해보시면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도함수가 어떻게 나오냐면 마이너스 3x제곱 더하기 6x 빼기 4 이렇게 나오죠. x 빼기 4. 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판별식 자체가 음수가 나와요. 그리고 요거를 굳이 마이너스 3으로 묶어보면 이렇게 되고 너가 빼기 1 되나요? 자, 이런 식으로 나오죠. 즉 도함수가 애초에 어떻게 생겼냐면 자, 이런 식으로 너랑 x축이랑 애초에 안 만나요. 계속해서 뭐냐면 계속해서 마이너스야. 계속해서 마이너스인데 가운데 있는 요 축 있지. 여기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거든. 이 마이너스 1이라는 게 어디가 되는 거냐면 이 3차 함수의 이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되고, 이렇게 우리는 함수가 이런 식으로 감소하다가 너랑 접하고 계속 감소하는 이런 모습이 나옵니다. 정확하게 그려드리자면 이거를 이제 다음 시간에 하게 되는 3차 함수에서 무슨 변곡점, 점대칭 이런 거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약간 이런 모습이 되게 돼 있어요. 너에서의 최소값을 기준으로, 최대값을 기준으로 이렇게 이제 접하는 이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나온다. 얘도 마찬가지지. 이 값이 얼마야? 이 값이 0이잖아. 그래서 요거의 기울기가 0인 거예요. 이쪽은 기울기가 0보다 크지. 뭐 예를 들면 너가 마일이 되면, 아니지, 0이 되면 3이란 말이야. 사실은 얘가 여기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3이라는 거라고. 이렇게 대응이 된다고. 여기서의 함수값과 너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함수값과 너의 접선의 기울기, 요게 이제 이런 그래프들을 그리는 방법입니다. 참고로 얘네는 뭐 많이 출제가 되지는 않고 요게 이제 주로 출제가 되고요. 여기 밑에 보시면 뭐 조사해서 그래프 개형 그려라 어쩌고 나와 있는데 일단은 요거를 하나만 그려볼게요. 여러분이 유제 5-5번에 1번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5-5번에 1번 그래프 모양만 한번 그려보세요. 그리는 방법은 도함수를 이용해서 부호를 판단해서 그린다. 옆에 넘어가 보면 이제 4차 함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4차 함수까지 그림을 지금은 아직은 다 하기는 좀 내용이 너무 많고요. 우리 극대극소 요거는 그 중에 몇 개만 골라서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최소 활용 2분. 참고로 이번 과제에는 그래프를 여러분이 그려야 하는 문제는 한 문제도 없습니다. 이거는 다음 시간에 조금 더 할 거예요. 다음 주가 설 연휴라서 월요일날 결석하는 학생들이 조금 있는데 혹시 본인도 월요일날 결석할 것 같다 손 있나요? 없나요? 오늘 안 온 애들 2명은 그때 못 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 근데 불행히도 제일 어려울 때 빠져가지고 지금 오늘 수업, 다음 수업 그래프 그리고 막 비율 관계 굉장히 중요한 파트인데 어쩔 수 없죠, 그죠? 자, 보겠습니다. 5-5번. 일단은 함수가 어떻게 생겼냐면 x3승 3x제곱 더하기 5x 플러스 1 도함수 구해볼게요. f'x는 미분을 하면 3x의 제곱 더하기 6x
더하기 5. 자, 이렇게 생겼지, 그지? 자, 요 상황에서 우리가 너의 판단을 해볼 건데, 얘도 이제 3으로 묶어주면 x 빼기 더하기 1의 제곱 더하기 2. 자, 이렇게 생겼지, 그지? 그래서 요거는 어떻게 생겼냐면 1에 대해서 대칭이고 그 값이 2가 됩니다. 얘가 2예요. 이 2라는 게 어떻게 영향을 준다 그랬냐면 우리 fx가 요 점에서 가지는 접선의 기울기, 즉 기울기 2짜리 직선과 접한다고. 근데 어떻게? 이렇게 증가하다가 접하고 다시 증가합니다. 약간 이런 느낌.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프를 그리면 여기 이제 마이너스, x는 마이너스래서. 그래서 계속해서 증가하는 개형이죠. 왜? 계속해서 양수잖아. 계속해서 양수죠. 그래서 이런 종류의 그래프의 개형이 있다. 요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마저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페이지 쭉쭉 넘겨서 어디를 보시냐면 일단 5-5번 요거 눈으로만 한번 볼게요. 5-5번 말로만 설명할게. 다니야 93페이지 봅시다. 93페이지에 5-5번 볼게요. 5-5번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도함수의 그래프를 여러분한테 제공을 하고 뭘 구해달라고 그랬냐면 극대 또는 극소가 되는 점의 개수를 구해달래. 그래서 그림을 어떤 식으로 제공을 했냐면 이렇게 돼서 너가 이렇게 돼 있거든. 약간 이렇게 돼 있죠. 그죠? 거의 똑같죠. 잘 보시면 여기는 부호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었죠 지금. 즉 이 점은 도함수가 이렇게 주어졌다면 극대 극소 중에서 뭐가 된다고?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는? 마이너스라는 거는 감소하다가 플러스라는 거는 증가하는 거니까 극소가 돼요. 아래로. 극소. 그죠? 그러니까 요거를 그리면 이렇게 생겼다고. 요렇게. 주변보다 작죠? 주변보다 작으면 극소예요. 여기는 어떨까? 증가하다가 감소하니까 이런 모습이에요. 얘가 극대가 된다고. 자, 근데 이런 데는 어떨까? 마이너스에서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건 어떻게 생겼냐면 감소하다가 접선의 잠깐 0이 되긴 하지만 계속 감소한다고. 이런 거는 극값이 아니라고 했죠. 여기는 다시 뭐가 되겠어? 극소가 되고 다시 여기는 극값이 아니고 즉 어떻게 되냐면 극소, 극대, 아무것도 아니고 극소 이렇게 된다고. 그래서 총 3개가 됩니다. 넘어갑니다. 여기 밑에 보시면 그래프 그려놨죠?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다. 넘어간다. 넘어가서 5-6번에 괄호 2번 말고 괄호 1번만 설명을 드릴 건데 자 보겠습니다. 5-6에 1번 볼게요. 이번 문제 5-6에 괄호 1번 다음과 같은 함수의 밑줄 극대값이 12 그때 a의 값과 극소값 구해볼래? 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 fx라는 함수는 일단은 이렇게 생겼어요. x 3승 빼기 3x 더하기 a 여기서 지금 극대값이 12래. 극대 12 a값과 극소값을 구해달래요. 일단은 여러분이 극대값을 줬으니까 여기서 극대를 구하기 위해서 너를 미분을 합시다. 일단 자 f'x는 3x제곱 빼기 3x라서 x가 언제 0이냐면 1일 때와 마이너스에서 f'x가 0이 되는 특징이 있죠. 그죠? 3이구나. 이렇게 요거 맞죠? 자, 근데 도함수를 그려보면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가 마일이고 여기가 플러스 1이기 때문에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넘어가는 이쪽이 극대가 되고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넘어가는 이쪽이 극소가 되는 x좌표라는 거야. 극대 극소값이라는 게 아니야. 이 극대가 되는 x를 여기다가 대입한 게 바로 극대값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마일을 대입했을 때 12가 되는 거니까 누가 구해지냐면 a값이 구해지겠죠. 마일 넣어봅시다. 마이너스 1 더하기 3 더하기 a는 12 여기서 a값이 나옵니다. 계산해보시면 얼마가 나오냐면 a는 10 나오죠. 자, a가 10이 나왔다면 이번에는
극소값을 구하셔야 되는데 극소값은 1을 대입한 값이니까 대입해 보시면 a 빼기 2가 나오고 a가 10이니 극소는 8이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풀어줄 수가 있다. 여러분이 뭘 풀어보냐면 5-8번을 풀어보겠습니다. 밑에 있는 유제 5-8번 풀어보세요. 화장실 갔다 오세요. 5-8번 풀어봐라. 극소값을 주고 a값과 극대값을 구해라. 방금 푼 문제랑 비슷하다. 자, 볼게요. 일단은 우리는 뭘 얘기하고 있냐면 어떤 fx라는 함수가 요렇게 생겼는데 자, 요렇게 생겼고 a는 양수고 뭘 줬냐면 극소값이 마이너스 8이라는 걸 줬어요. 마이너스 8에서 극소라는 게 아니라 극소가 되는 x값을 대입하면 마팔이 나온다는 거야. 그래서 요거를 이용해서 양수 a랑 극대값을 구해달래요. 일단은 극값을 구하는 과정은 가장 기본적으로 너를 미분을 해서 0이 되는 점을 찾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보시는 바와 같이 a 값은 두 가지가 나오는데 x는 두 가지가 나오는데 a와 마이너스 a 이런 식으로 두 개가 나와요. 도함수를 그린다라고 생각해 보면 a와 마이너스 a에서 근을 갖는 상황은 여기가 a, 마이너스 a, 여기가 a가 되겠죠. 자, 둘 중에서 극소가 되는 값은 어디인 거야? a야? 마이너스 a야? 극소가 되려면 도함수의 부호가 극소일 때는 뭐에서 뭐로 바뀐다고 그랬어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야? 마이너스에서 플러스야? 극소는 감소하다가 증가하는 게 극소예요. 감소하는 거는 f'x가 음수, 증가하는 거는 f'x가 양수, 즉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넘어가면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넘어가면 이때가 극소가 됩니다. 그래서 얘가 극소예요. 즉 우리는 a를 갖다가 대입해서 극소값을 구할 수가 있죠. 너는 a를 대입을 해보니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a 3승 빼기 3a 3승이니까 마이너스 2a 3승 플러스 8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a 값은 2가 나오죠. 자, a가 2가 나왔으니 우리 이제 뭘 구할 수 있냐면 극대값도 구할 수 있죠. 극대값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어디서의 함수값이 극대가 되냐면 마이너스 a가 되지, 그지? 즉 주어진 식에다 이번에는 마이너스 a, 즉 마이너스 2를 넣으시면 극대값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 마이너스
2를 넣어보면 얼마 나오냐면 마이너스 8 더하기 3 곱하기 8이 나오고 더하기 8 나오네요. 이렇게 나오네요. 그죠? 그래서 얼마 나오냐면 24가 나옵니다. 이렇게. 다음 시간에 3차 함수의 비율 관계라는 거를 이제 설명을 드리면 극대극소를 이제 좀 더 쉽게 구할 수 있는 어떤 방법들을 좀 설명을 할 거고, 요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넘어갑니다. 자, 옆에 기본 문제 5-7번 보겠습니다. 다음 함수 3차 함수 fx가 이번에는 마이너스 1과 3에서 극값을 가진대. 그랬을 때 a, b의 값을 구해주고 극대극소의 차이를 구하고 극대값이 7일 때 뭐 다시 c랑 극소값을 구해봐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은 천천히 가볼게요. 함수 자체는 이렇게 생겼대. x3승 더하기 3a의 x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 문제에서는 극대값, 극소값을 준 게 아니라 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냐면 극대극소가 되는 x를 제공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극값을 가진대요. 마치 아까 선생님이 여기서 미분해서 인수분해해서 이렇게 0이 되는 점을 구했듯이, 그지? 즉 여기서 극값을 가진다는 거는 바꿔 말하면 f 프라임 마이너스 1과 f 프라임 3일 때가 0이 된다는 소리겠지, 그지? 극값을 가지면 미분 가능할 때는 항상 미분 계수가 0이 된다고 그랬어요. 요거를 이용해서 저식을 세우시면 됩니다. 자, 얘가 fx니까 f 프라임 x는 3x제곱 6ax b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실근이 마일과 3이 되는 최고차항의 계수가 3짜리인 2차 함수는 분명히 이렇게 생겼다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아요? 전개를 하셔도 되고 근과계수의 관계를 살피셔도 됩니다. 근과계수의 관계상 위의 식에서 모든 근의 합은 마이너스 2a가 나오는데 여기서 모든 근의 합이 플러스 2가 나오죠. 그래서 a는 마이너스 1이 나옵니다. 마이너스 1 나와요. 그래서 여기가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b값 같은 경우에는 전개해 보시면 얼마가 나오냐면 마이너스 9가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나오더라. 그래서 a, b까지는 다 구했죠. 자, 이때 a, b를 구했고 괄호 2번 극대 극소 값의 차이를 구해봐라. 그렇다는 거는 마이너스 1에서의 함수값, 3에서의 함수값을 대입해서 비교를 하라는 거잖아. 자, 그러면 마일과 3 중에서 어디가 극대고 어디가 극소일까? 지금 요 그래프는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고, 여기가 마일이고 여기가 3인데 항상 누가 극대예요? 왼쪽 오른쪽 중에서 왼쪽이 항상 극대야. 사실은 언제? 최고차항 계수가 양수일 때. 최고차항 계수가 음수면 뒤집어져 있겠죠.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그려지고 요거는 뒤집어지면 이렇게 되기 때문에 왼쪽이 기본함수에서는 항상 극대가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을 대입하고 3을 대입하고 서로 빼주면 돼요. 저 함수를 fx라고 한다면 바로 2번에서 요구하는 거는 f 마이너스 1에다가 f3을 빼서 그 값을 구하라는 이야기고, 갖다가 대입해서 계산해 보시면 얼마가 나오냐면 32가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극대극소 차이 공식도 있는데 그건 다음 시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뭐 극대값이 7이면 어쩌고 괄호 3번은 안 해도 되겠죠. 그죠? 넘어갑니다. 여러분이 같은 방식으로 5-10번을 한번 풀어볼게요. 5-10번 풀어보세요. 거의 다 했습니다. 하나, 둘, 한 3문제 정도 하고 마칠게요. 승진 설에 어디 가니? 부산? 갔다 언제 와? 화수목? 뭐, 원래 친가가 부산이야? 아 진짜? 부모님 사투리 쓰셔? 그래? 너도 좀 쓰려면서? 너 나름의 그게 있구나. 악센트가 있구나. 선생님이 그 재미삼아 해본 앱 중에 뭐가 있냐면, 그 영어 한 문단 정도를 딱 읽으면 그거를 이제 AI가 그거를 듣고 이 사람이 어느 나라 사람이 영어를 하고 있는 건지를 맞추는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되게 신기해요. 한국 사람들은 영어를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거의 코리안이 나와.
나는 어릴 때 독일에 살았거든. 독일에 어릴 때 한 7년 정도 살았어요. 근데 아주 어릴 때야. 뭐 한 8살부터 아니다. 한 5살부터 한 11살, 한 12살? 그러니까 한국에서 초등학교 6학년부터 학교를 다녔어.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은 내가 어릴 때 외국에서 살았다는 느낌이 나지는 않거든. 근데 영어를 하면 신기하게 그게 이제 german으로 한 98% 정도가 나와요. 막 예상치가 나오거든. 되게 신기해요. 약간 그런 것처럼 약간 뭔가 어릴 때 했던 게 남아있지 않을까. 너도 그러면 가끔 친구들이 알아봐? 그래? 신기하다. 지금은 나는 잘 모르겠는데. 부산 사투리도 그 맛이 있죠. 응? 응? 5-10번 선생님 풀어드렸듯이 한번 해보세요. 미분한 다음에 x 1, 2에서 극값 가지니까 f'x의 실근이 1과 2가 되는 거고 a, b를 구한 다음에 이제 함수값 대입해서 극대극소값 차이 구하고 그러니까 괄호 2번까지만 하세요. 1번, 2번까지만 하시면 됩니다. 이쪽 파트가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은 4차까지는 우리가 안 했는데 다음 시간에는 3, 4차 그리는 거랑 비율 관계랑 이런 걸 좀 설명을 드리면 익숙해지면 금방 합니다. 수험보다 사실은 더 쉽다고 생각해요. 대수보다. 미분해서 도함수 구해서 인수 잡아주고 A, B 계수 비교하고 자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어떻게 되냐면 fx가 x3승 3 a의 x제곱 3 bx 더하기 c 이 상태에서 이제 너를 미분해서 도함수를 먼저 구해주고요. 이 도함수가 어떻게 쓰이냐면 x는 1과 2에서 극값을 갖는다는 거는 이 도함수가 서로 다른 두 식은 1과 2를 갖는다는 소리입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양변을 비교해 보시면 a 값과 b 값을 쉽게 구할 수가 있죠. 자, 보시면 전개를 했을 때 너가 얼마 나오냐면 마이너스 9 나오지 않나? a가 분수 나오네요. 그죠? 마이너스 9가 6a니까 a는 마이너스 2분의 3 나오고 그 다음에 전개해 보시면 6이 나오는데 3b니까 b는 2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냥 전개식이랑 비교하셔도 됩니다. 그럼 a, b 값을 구했고 우리는 극대극소 값의 차이라는 거는 주어진 식에다가 1이랑 2를 대입해서 f1에서 f2를 뺀 게 바로 극대와 극소의 차이예요. 빼주시면 이 값이 뭐가 이제 나오겠죠. 계산 한번 해볼까? 요거 1 들어가면 이번에는 1 더하기 3a 더하기 3b 2 들어가면 8 더하기 12a 더하기 6b 서로 뺍니다. 빼보시면 뭐가 나오냐면 마이너스 9a 마이너스 3b 마이너스 7 이렇게 나오죠. a 값에 마이너스 2분의 3을 대입하시고 b 값에 2를 대입해서 구하시면 끝나는 이런 문제였다.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자 5-8번 일단 별표. 이런 식으로 표현을 주고 여러분한테 fx를 구하라고 하는 종류의 문제들이 많아요. 앞에서 했던 문제랑 또 느낌이 비슷한데 우리 미분계수 파트에서 비슷한 거 한 적이 있거든. 일단은 볼게. 봐봐. 자, 어떻게 되어 있냐면 fx가 x는 마이너스 3에서 극대값 1을 가지고 라는 거는 크게 두 가지를 제공해요. 첫 번째는 f 마이너스 3에서의 함수값은 1이라는 얘기고 극대값을 갖는다는 거는 그 점에서 극값을 갖는다는 얘기니까 너의 미분계수는 0이라는 이야기. 그 다음에 두 번째 곡선 fx 위의 점 0,1에서의 접선이 9x 플러스 1이래. 그렇다는 건 f 0은 1이 돼야 되고 위의 점 0,1이니까 그리고 접선의 기울기가 9인 걸로 봐서는 f' 0이 9라는 얘기예요. 정확히 이만큼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그래놓고 fx를 구해달래. fx는 어떻게 되겠는가? 자, 3차 함수이기 때문에 거기 나와 있듯이 이런 식으로 ax의 3승, bx의 제곱, cx 더하기 d에다가 f'x 한 줄 더 써서 식이 4개니까 연립하면 안 나오지는 않을 것 같아. 나오긴 나올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식으로 이제 풀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우리가 접선의 방정식 파트에 선생님이 뭘 알려드렸냐면 어떤 두 함수가 서로 접한다는 거는 함수끼리 서로 뺐을 때 그 점을 그 점에서 중근을 갖는 거고 즉 제곱을 인수로 갖는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즉 이런 식으로 풀어내는 방식은 거기 이제 우리 정석에는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조금 너무 번거로운 방식이고요. 이걸 이제 어떻게 갈 거냐면 이 두 가지를 일단 이용을 해보자. 자, 이 부분 얘는 fx와 문장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된다고. y는 9x 플러스 1이 x는 0에서 접한다. 이렇게 해석이 된다고. 접한다는 거는 두 함수를 서로 뺐을 때, 즉 fx에서 9x 플러스 1을 빼주면 x에 마이너스 0에 제곱을 인수로 갖는다고. 이런 식으로. 그리고 뭐가 몫이 남아요. 근데 3차 함수라며. 여기만 ax 플러스 b를 써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뭐 이 ab랑은 다른 ab예요. 그냥 미지수 두 개를 쓴 거야. 자, 그럼 쟤를 이항을 시켜서 fx를 이렇게 쓸 수 있죠. fx는 x제곱에, 그러니까 ax의 3승에 bx의 제곱이 된다. 자, 여기다가 여러분이 이제 요거를 가지고 대입하시면 훨씬 연산이 수월하죠. 첫 번째는 뭐가 되냐면 더하기 9x 플러스 b 9x 플러스 1 팔아먹었네. 첫 번째는 뭐가 되냐면 f-3이 1, 그럼 마삼을 넣어준다고. 마이너스 27 a 더하기 9 빼기 27 플러스 1는 1. 일단은 요거 나오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저 f'-3이 0인 거니까 요걸 미분해서 마삼을 넣어줍시다. 미분하면 3ax제곱 2bx 플러스 9가 나오는데 여기다 이제 마삼을 넣을게. 마삼 넣어보면 27 a 빼기 6 b 플러스 9는 0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자, 이렇게 나오게 돼 있어요. 요거 두 개 연립하시면 이제 일단은 위아래를 더해주면 간단하게 계산이 되지 않나? 잠깐만. 9b인데? 이거 9b 아니니? 9b죠, 9b. 이거 9b예요, 9b. 이렇게. 위아래를 더해보시면 이제 계산이 되죠. 일단 요런 거는 좀 날려주시고. 요거 더하면 없어지고 3b 남고 마이너스 18은 0이니까 b는 6이 남고 a 같은 경우에 이제 대입해서 구할 수가 있겠죠. 요거 6 들어가면 a는 1 나오네요. 자,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fx를 조금 더 손쉬운 방법으로 구할 수가 있고 이게 일단 첫 번째. 두 번째는 식을 이런 식으로 주는 경우도 있지만 이렇게 주지 않고 우리 미분계수 파트에서 이렇게 줬던 거 기억하니? 봐봐. 리미트 x가 마이너스 3으로 갈 때 x 플러스 3 분의 f x 빼기 1
는 0 요거랑 x가 0으로 갈 때 x 분의 f x 빼기 1는 9. 자, 이렇게 준 거랑 똑같아요, 사실은. 왜냐면 이게 뭘 뜻해? 마이너스 3으로 다가갈 때 극한이 존재하려면 분자가 0으로 가야 되니까 f-3이 1인 거고, 그때의 요게 f-3의 역할을 하면 얘가 미분계수니까 f'-3이 0인 거고, 얘도 f가 0으로 갈 때 함수값이 1이니까 여기 이제 분자가 0이니까 함수값이 1인 거고, 이 점에서의 미분계수가 우변에 있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줄 수도 있고 이렇게 줄 수도 있고 지금 여기처럼 글로 줄 수도 있고 되게 줄 수 있는 방식은 다양하지만 풀이하는 방법은 이렇게 풀이를 할 수가 있고요. 사실은 조금만 사족을 보태자면 관찰력이 있으면 이런 부분이 함수값이 같다는 걸 관찰을 하셨어야 돼요, 사실은. 자, 얘는 그림상 어떻게 되는 거냐면 y는 1이 이렇게 있어서 여기가 마3이고 여기가 0인 거야. 이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9인 거라고. 왜냐면 마이너스 3에서 분명히 극 대값 1을 갖는다 그랬거든. 그렇다는 거 위로 볼록한 상황. 그리고 0,1을 지나가야 되죠. 그러니까 y는 1을 그으면 0에서 다시 만나야 돼요. 이렇게. 접하고 극소됐다가 다시 올라가는. 그래서 이렇게 생긴 함수인데 이런 상황을 만족을 하면 사실은 한 번에 쓴다고 원래. fx는 자, 여기서 접한다는 건 중근을 갖는다고 그랬지? x 플러스 3의 제곱을 쓰고 그냥 실근을 갖고 근데 1만큼 평행 이동돼 있고 사실은 요거예요. fx는 이런 식으로 조금 익숙해지시면 바로 풀 수도 있는 어떤 그런 유형이 됩니다. 굉장히 유형 자체는 중요하다. 자, 마지막으로 옆에 있는 그 값을 가질 때 갖지 않을 때에 대한 이야기인데 사실 요 괄호 1번, 괄호 2번 요까지만 설명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지금 극대극소의 존재성에 대한 이야기는 도함수의 실근에 대한 이야기고 그 실근이 어디에서 존재하는가, 존재하지 않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기본 문제 5-9번 설명하고 마치겠습니다. 보시면 fx는 x3승 마이너스 a 플러스 2의 x제곱 더하기 3ax 마이너스 a제곱 이렇게 나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그 값을 가지지 않을 때 a 값의 범위를 구해봐라. 두 번째는 뭐냐면 x가 0보다 클 때 그 값을 두 개를 가진대요. 그때 a 값의 범위를 구해라. 어쨌거나 그 값이 있네 없네에 대한 얘기는 도함수의 변화가 있네 없네, 도함수가 실근이 있네 없네에 대한 얘기야. 즉 도함수 실근에 대한 얘기야. 그러면 일단은 도함수를 구해보자. f'x는 너를 미분해 보니까 3x제곱 마이너스 2의 a 플러스 2의 x 플러스 3a 자 이런 식으로 나오지. 첫 번째는 뭐냐면 그 값을 안 갖는데요. 그 값을 갖지 않는다는 거는 요 도함수가 부호 변화가 없다는 얘기야. 도함수가 어떻게 생겼다는 얘기야? x축이 밑으로 지나가거나 기껏해야 접하는 게 가능하다는 얘기죠. 즉 무슨 얘기냐면 계속해서 증가한다라는 표현과 똑같다고. 왜냐면 계속해서 도함수가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그러니 계속 증가한다에 해결을 하는 우리는 뭘 썼냐면 판별식이 0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런 식으로 들어간다고.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다를 써보시면 어떻게 나오냐면 a 플러스 2의 제곱 마이너스 9a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이거 인수분해 하시면 a 값의 범위가 나오고 밑에 괄호 2번 보시면 이번에는 x가 0보다 클 때 그 범위에서 그 값을 두 개를 갖는 거야. 자 그럼 이 범위에서 그 값이 두 개인데 그러면 도함수의 실근 입장에서는 어떤 상황인 거냐면 도함수가 일단은 서로 다른 두 실근이 있는 거는 당연해. 그 값이 두 개니까. 근데 그 범위가 어디 있으라는 소리야? 0보다 큰 범위에 있으라는 소리야. 이런 데 있어야 된다고. 아무 데나 있으면 안 된다고. 판별식이 단순히 0보다 큰 걸로는 부족해요. 즉 어떻게 해석이 돼야 되냐면 f'x가 서로 다른 그냥 두 실근을 갖는 게 아니라 두 양의 실근을 갖는다. 이렇게 된다고. 자, 서로 다른 두 양의 실근을 갖는다. 어떻게 풀어? 근의 합, 곱,
판별식이라는 거야. 이게 역시 근의 분리죠. 근의 분리가 이런 데서 굉장히 많이 쓰인다고. 그래서 해보시면 판별식은 일단은 0보다 커야 되고 그 다음에 합도 0보다 커야 되고 곱도 0보다 커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푸시면 끝나요. 이거 이해가요? 이게 원래 2차 방정식, 2차 함수가 서로 다른 두 양의식을 갖기 위한 조건이지. 그거를 이제 도함수인 2차 함수에 대해서 썼을 뿐이에요. 이렇게 쓰시면 끝난다.